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충주 공영터미널 내 점포 30곳을 비롯해서요, 옥천 등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인하나 면제 같은 따뜻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괴산군에서 충북의 1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여성인데 현재까지는 병원과 보건소 등 여러 의료기관을 다녀간 걸로 파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청주 콜센터 직원인 6번 환자는 충북에서 첫 완치 퇴원자가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12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괴산군 장현면에 거주하는 84살 A씨로 지난달 25일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다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 하나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증상을 보인 이후 괴산과 충주 지역 병원과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3차례 진단검사에서 한 차례 음성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확진자로 판정했습니다. 이 환자를 확진자로 간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의 첫 퇴원자도 나왔습니다. 6번 환자인 청주의 한 콜센터 여직원 24살 B씨입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유리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이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번 8일 만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기존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해 곧 추가 퇴원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번, 10번 확진자도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오늘 1차 검사 예정이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뒤엉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답답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충북유통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판매 방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전 번호표 배부 형태로 바꿨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불량 마스크를 정상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폐기물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사들인 제품이었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황당한 일을 꾸몄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포대 속 마스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성능이나 재질 면에서 식약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폐기 처분된 것들입니다.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는 이러한 마스크들을 사들여 지역 내 약국을 통해 불법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업체에 쌓아뒀던 불량 마스크 8천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약안전처 검사에서 성능 미달로 확인된 불량 마스크를 킬로그램당 250원에 사들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진천군의 한 약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약국은 개당 2,000원에 불량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약국 직원 B씨는 A씨의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사와 직원 B씨가 이번 일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줬어요. 뭐 직장 그리고 불처럼 내가 유통시킨 거니까. 충북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점 매석이나 마스크 사기와 관련돼 2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2주 더 미루고 이 기간까지 학원도 휴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학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임대료의 강사료까지 2중고, 3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학원 밀집 상가. 하지만 문을 연 학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에도 휴원을 강력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2주째 휴원 중인 이 미술학원도 2주나 더 휴원하라는 정부 방침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대료도 있고 이제 강사 월급 지급도 해야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공과금이나 그런 게 이제 나가야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150여 명의 학생이 뛰놀던 축구 교실도 텅 비었습니다. 3월에도 운영을 못하면 200만 원이나 하는 축구장 임대료에 강사비까지 어떻게 감당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당장 3월 달이 큰 문제긴 하지만 4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5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책도 기약도 없는 휴원 조치에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학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들죠, 지금.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있나요? 여기 딸린 식구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까지 충북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3,117곳 가운데 휴원에 들어간 곳은 2,000여 곳, 10곳 가운데 7곳에 달합니다. 급기야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추가 휴원을 권고한 만큼 휴원으로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학원과 교습소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의 의견이죠. 한편 부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고교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예측도 섣부르고 경솔한 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는 희망적인 대목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주에서는 일주일째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접한 제천은 아직까지 발병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청 주 출입구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지나 청내로 들어옵니다. 정상 체온을 벗어난 경우 재측정과 문진을 거쳐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첫날 2천여 명이 고열 여부를 측정한 셈입니다. 충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나온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드론과 차량을 이용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시청 2개소, 의회 1개소 추가로 설치하여 더욱이 충주와 인접한 제천은 아직까지 환자가 없습니다. 치밀한 방역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제천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비축 마스크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도심의 모든 시설물을 소독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제천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방역을 시도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한 발 앞선 선제적인 조치들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극복하는 일은 어렵고 고단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애를 쓰는 만큼은 보람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지역구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이 7곳, 통합당이 6곳을 결정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예비 후보를 청주 상당구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사흘간 실시된 경선에서 김영근, 이현웅 예비 후보를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은 민주당 정정순, 통합당 윤갑근, 정의당 김종대 세 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세 후보는 공교롭게도 청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청원구에 출마한 김수민 의원은 통합당에 입당한 지 이틀 만에 단수로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충북 유일의 여성 후보가 됐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대결에서 현역 대 현역, 40년 가까운 나이차 등 다양한 요소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청원구를 몸과 마음이 숨쉬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버린 무능하고 부정한 정치 세력의 구악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통합당 최연호 후보는 청주 서원에 단수 공천되며 7번째 총선 도전에 나섭니다. 김영우 공관위원장의 3회 이상 출마 원외 인사 배제 설과 신용한 예비 후보의 전략 공천설이 전해졌지만 해병대 출신다운 뚝심으로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지막 남은 청주 서원구 후보를 확정하고
통합당도 서둘러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정상혁 보훈군수가 주민 소환 투표 실시에 찬성한 주민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퇴진운동 본부 측은 선거 방해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했어요? 군수님 개인이 하신 건가요? 뭐가요? 아니면 누가 하셨어요? 뭐를요? 정보공개 청구. 글쎄 그걸 내가 꼭 말할 권리가 없다고. 주민들이 보훈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상혁 군수가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4,7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보훈군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 군수 퇴진운동본부 측은 열람 기간에 앞서 찬성 서명을 한 주민 명단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두세 달 전에 이 주민 서명 명부를 정보 공개 청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4.15 총선으로 소환 투표 일정이 미뤄진 사이 서명한 주민들을 회유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회유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이제 주거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 소환 투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군수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한다고. 근데 그걸 왜 하셨냐고요? 왜 하셨느냐고요? 아니, 그건 묻지만 한다고. 왜 그걸 갖다 미리 하셨냐고. 지금 선거도 기간 말 안 할 테니까. 보훈군 선관위는 청구 자체가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며 주민 명단이 공개 가능한 자료인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발언에서 촉발된 정상혁 보훈군수를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